네,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앞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을 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9월 4일 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어떻게 마감을 했습니까? 7만원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뭐 7만원대를 살짝 깨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7만원대에서 현재 마이너스 3.45%장 마감을 하였고, 이 개파락을 띄우면서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오늘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이렇게 나타냈던 건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한번 또 위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삼성전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그리고 9월에 있는 이슈들이 또 있는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충격이 또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좋은 이야기들은 항상 나옵니다. HBM3E를 엔비디아의 납품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에 어떤 호재나 어떤 좋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주가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는 결국 지금 이 글로벌 시장과 이 미국 시장을 집중해야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릴 건 일단 어저께 나왔던 미장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가 현재 경기 침체, 또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경기 침체 우려 속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이 나스닥이 3% 이상 떨어졌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보자면 이 미국 노동절 다음 날이었던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런 제조업에 대한 경기 지표가 예상을 밑돌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번진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되어 가는데, 이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를 보겠습니다. 장중에 다시 한번 더 $100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금 우려 섞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중에 마이너스 9.53% 하락을 하였고,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마이너스 2.4%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결국 이 주가의 흐름이,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 이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라는 건데, 결국 미국 시장이 올라야 삼전도 오르고 미국 시장이 내리면 삼전도 내리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슬픈 현실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기 침체가 앞으로 지속이 되어 갈 것인가, 그리고 이 9월 이제 중순에 금리 인하라는 대형 이슈가 있는데, 이 대형 이슈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삼성전자를 이끌어 가야 할까를 생각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은 금리 인하가 되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호재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려보자면, 금리 인하 여러분들 무조건 오른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하지만 금리 인하 전까지 이렇게 개별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지수의 하락, 그리고 시장의 하락으로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옥석은 분명히 가려질 것이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그리고 기업의 가치는 상승을 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쏟아져 나왔고,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지수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지수 추종을 하는 이런 외국 자금들은 다 같이 이런 매도세가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지수 추종,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세와 같은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지수 추종에 대한 매도세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지수에 대한 악재가 겹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지수도 코스피도 마이너스 3%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제 좀 우리가 어떤 걸 봐야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오늘 저녁에 있을 이 미국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발표 전까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지를 봐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현재 이런 구간 7만원, 그리고 만약에 7만원을 깨는 이런 구간들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개인들이 샀지만
여기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는 개인들의 또 매도세, 또 단타 물량들의 그 손절 물량들이 함께 겹치면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갈 건데 아마 그런 구간부터 또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만약 내일 미장이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내일 또 갭상을 띄우면서 어느 정도의 주가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바로 금리 인하 전까지의 단기 상승, 그리고 그 단기 상승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내일 오늘부터 이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삼성전자를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할지 이런 데이터들은 제가 우리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정보들을 원하고 계시고,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 박프로와 함께 앞으로 이런 타점들과 이런 정보들을 좀 같이 공유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좀 오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010에 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삼성 입장이라고 합시다. 삼성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링크,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내일부터라도, 오늘 저녁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런 정보들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흐름들을 좀 예측하는 시간을 저와 같이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 그리고 앞으로 경기 침체가 더 심화가 되어 간다고 할 때 우리는 분명 현금화를 해야 합니다. 이 현금화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들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이 엔비디아나 반도체 쪽에 어느 정도 흐름들을 예측하고 우리가 끌고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010에 2011-9671로 저에게 삼성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그럼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금리 인하라는 건 고점 신호가 중요한 건데, 이 고점 신호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고, 왜 금리 인하가 되면 주가가 또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기준금리가 이전에 역사적으로 볼 때도 2000년도에 6.5%였던 게 2004년도 1.25%로 금리 인하를 했었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어 갈 때 이 미국 지수, 다우존스 지수나 나스닥 지수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급락이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전까지 어쨌든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고 나면 지수가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지수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예측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이후에 저는 바로 9월달 중순에 금리 인하 발표를 하고 바로 또 주가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10월 초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다가 이렇게 급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게 보다 바로 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의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고점 신호는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흐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흐름도 중요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이 개별 종목 삼성전자에 어떤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고점 신호를 파악을 하면 앞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더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 그리고 하락할 때 우리의 현금화를 가지고 있고 예수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올해 말쯤에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 여러분들 망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는 건데 그러면 망하진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대응, 결국 타점에 대한 대응이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늘려나가거나, 만약 지금 손실이 꽤 커지신 분들이라도 이런 대응을 통해서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지금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방을 운영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에 대한 가입이 좀 어렵다. 가입도 아니죠. 사실 뭐 설치해서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 건데, 그냥 오시기 좀 어렵다, 내가 그런 거 잘 못하시겠다라고 하면 제가 문자로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실시간 장 중이라도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이런 미장에 대한 흐름들을 제가 항상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는 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번호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은 앞으로의 대응을 저 박프로와 함께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급락이 나오다 보면 내가 일단 매수를 하긴 했는데 더 떨어질까봐 솔직히 무섭거든요. 근데 이 더 떨어지는 그 구간의 눌림목이 어딘지를 우리가 좀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매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순간이 오는데, 이게 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앞으로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한 고점 신호를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에 주식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이 매수 타점을 우리가 어디서 잡고 이 매도 타점을 우리가 어디서 잡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러한 매수와 매도 타점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결국 내가 삼전을 투자를 하던 아니면 내가 잡주를 투자를 하던, 결국 승리자는 뭐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식을 잘하는 게 뭐다? 바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그냥 가장 잘하는 거다.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했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누구나 다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뭐 이상한 종목을 잡더라도 주식 그렇게 해서 수익 내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자죠.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분명 복리로 우리가 더 크게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이렇게 낙폭이 크게 나왔지만 기술적 반등은 분명 어느 시기까지는 올 것이다. 그 이후에 하락할 수 있는 곳까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고점 신호 절대 놓치지 말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절대 이런 또 저와 함께하는 기회도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 이제 가을이 다가왔는데 가을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좀 낮에 햇살은 좀 뜨겁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날씨는 좀 선선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을에는 분명 변동폭은 크게 나올 거예요. 뭐 11월 대선도 있고 미국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변동폭이 크게 나올 텐데, 그런 변동폭 안에서 우리가 정말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항상 분석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